지난 10일 코로나19에 감염된 28번째 환자가 나온 이후 오늘까지 국내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안정세로 판단하긴 아직 이르지만 지금까지 환자 7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추가로 한두 명이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3차 교민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5명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1, 2차 입국 교민 700명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과 모레 격리시설에서 퇴소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사이 또 100여 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1,400여 명, 확진자는 6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확진자 분류 기준을 바꿔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설명인데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의 칼럼에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지만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해서 취하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양현석 전 YG 대표를 수사하는 경찰이 양 전 대표의 협박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공익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대기가 정체되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사흘째 확진자 28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금 브리핑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립 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2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1차 우한 귀국 교민들에 대한 최종 퇴소 전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서 내일 차질 없이 퇴소하게 됩니다. 그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당국의 엄격한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신 교민들과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이 교민들을 지원해 주셨던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산 시민과 진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재까지 새로운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확진 환자는 총 28명이며 이 중 7명이 완치 퇴원하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관리 중인 환자는 21명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확진 환자는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발생하거나 관리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설명할 수 없는 환자 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지역사회 전파 양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황은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코로나19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중이나 춘절 이후 중국 내에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된 점 등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중국의 확진 환자 기준이 변경되어 후베이성 내의 환자는 임상 진단만으로도 확진 환자가 포함되게 되어 확진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의 코로나19 발생과 방역 관리 성과에 대한 경향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후베이성 내의 확진 환자 증가를 잘 제어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봉쇄식 관리를 하고 있는 후베이성 외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환자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내의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귀국하신 국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147명의 제3차 귀국 교민들은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12일 밤 할머니 한 분이 귀국 입소한 며느리를 도와 어린 손녀들을 함께 돌보기 위해 입소한 일이 있어 현재 인원은 총 148명이며 이 할머니도 귀국 교민들과 동일하게 건강상태 점검 등 방역 관리를 받게 될 것이며 방역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젯밤 입소한 교민 중 1세 아이가 열이 나서 어머니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차, 2차 우한 귀국 교민 등 700명은 2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퇴소하게 됩니다. 퇴소 직전에 진단검사를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만 퇴소하게 되고 퇴소 전 1339 콜센터와 보건소 이용 등에 관련한 보건교육을 받게 됩니다. 퇴소 이후에는 두세 차례 지자체에서 안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들은 교민들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의료 폐기물로서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 2차 우한 귀국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 시민과 진천 군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 입국 절차와 자기관리 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 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도 함께 배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 하루 동안 약 4,000명이 앱을 다운로드하였고 단말기가 없는 노령자 그리고 투지폰 사용자 등 일부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을 다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앱의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등의 결과를 입력한 입국자는 2,700여 명이며 앱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께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 등의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국제공항의 배너, 전광판, 안내지, 리플렛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 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좀 더 많은 내 외국인들이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4일 시행한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전반적인 중국에서의 입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만 3천 명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만 2월 13일 기준으로는 3,975명으로 입국자 수가 감소하였고 제주는 무사증 제도 중단 이후에 무사증 입국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편의 운항 상황을 보면 운행 승객 감소에 따른 항공사의 자율 감편으로 1월 초 항공편 대비 2월 셋째 주에는 76% 정도의 항공편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 방역 활동에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특히 주변에서도 자가격리자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협력을 하는 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사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상황, 그리고 아산 진천에 격리되고 있는 지금 1, 2차 우한 교민들 내일과 모레 이제 퇴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사람들, 외국인들의 이제 입국이 굉장히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3일 기준 13,000명이었는데 이제 3,000여 명까지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감염자도 여러 명 나왔는데 모두 중국을 포함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서 감염 경로 파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80대 여성은 이달 1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사망 후에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가나가와현 거주자로 일본 내의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특히 이 여성의 경우 최근 중국 등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당국이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가운데 사망자와 가족관계인 도쿄 중심부의 70대 택시 운전사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감염자 역시 최근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고 운전할 때는 늘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사카 아래쪽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에서도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남성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의사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80여 개 병상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의 의사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후 해열제를 복용하며 5일가량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동료 의사와 진료를 받은 환자 일부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전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 밖에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도쿄 근처 치바현의 20대 회사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경로 파악이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감염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령자 약 200명을 먼저 배에서 내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은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탑승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우선 배에서 내리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결국 고발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당명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민주당만 빼고 이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민주당이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 어제까지는 좀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군요.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자문단이었던 임 교수의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지만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 고발 취소를 요청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고발 조치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칼럼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당사자인 임 교수는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역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도 나도 고발하라고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오만은 위대한 제국도 파괴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당내에서까지 지적이 나오자 논란 하루 만에 서둘러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갔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고발 자체가 과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적잖은 타격을 입은 모양새입니다. 네, 총선 관련한 분위기도 좀 알아볼까요?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준비 한창이죠? 네, 민주당은 어제 저녁 4.15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지역 52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23곳과 호남 7곳, 부산, 경남이 10곳으로 현역 의원 지역구가 21곳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이미 치열한 곳이거나 후보를 빨리 정해야 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경선 지역을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은평갑의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서울 영등포울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도 경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도 심규명 변호사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 지역구 4곳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 광진을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동대문갑의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 경기 성남 중원의 신상진 의원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직전 원내대표인 나 의원과 오 전 시장 등 중요 후보들의 거취를 확정지으며 일찌감치 수도권 표몰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구매 사실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대표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협박 혐의, 그러니까 양 전 대표가 공익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걸 이 협박 행위로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으로 양현석 전 YG 대표를 조사하는 경찰이 3개월이 넘게 수사한 끝에 양 전 대표에게 협박 혐의가 일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YG 소속 가수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양 전 대표는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YG 사옥으로 공익 제보자 A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 전 대표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와 양 전 대표가 대화를 나눌 당시에 제3의 인물인 김모 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YG 계열사 관계자로 회사 돈으로 공익 제보자 A씨에게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준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양현석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까지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익 제보자 A씨는 YG 소속 가수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매해 전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양현석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해 진술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비아이는 사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롯데가 전국에 있는 마트와 슈퍼 등 매장 700여 곳 가운데 실적이 좋지 않은 200여 곳을 정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20년 운영 전략과 미래사업 청사진을 통해서 우선 운영 효율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백화점, 슈퍼, 마트, 롭스 등 전체 오프라인 매장의 30%에 달하는 비효율 점포를 3년에서 5년 안에 매각하거나 폐점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쇼핑 부문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데다 사드 사태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자 롯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점포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 수상으로 미국 박스오피스 12위에서 4위로 급상승한 가운데 사흘째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모조를 보면 기생충은 현지 시간 12일 47만 5천 달러의 매출을 추가해 사흘째 4위를 지켰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눈이 내리고 찬 바람까지 불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도 이 미세먼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까? 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방이 특히 좋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2배에서 3배 수준인 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서울은 어제부터 이틀째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인 내일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질환자와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 밤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에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서울 등 내륙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영동 지방은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에는 영하 5도, 화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눈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빙판길이 우려된다며 미끄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수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다스야 전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서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사흘째 같은 수에 머물러 있지만 국외 상황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에서는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크루즈 안에서의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외 상황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상황은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웃 나라들 상황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일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어요. 예. 80대 고령 여성인데 예. 숨진 뒤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숨진 여성분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예. 1월 22일 날쯤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셨는데요. 그때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세요. 그런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네. 사망 이후에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다니실 때 상당히 병증을 많이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폐렴 소견도 있고 이러는데 전혀 이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모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이 어떻게 감염됐나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이기 때문에 또 중증의 증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는데 이분이 우리 메르스 때에서 보는 것처럼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치료가 안 돼서 몇 군데를 다녔으니까 몇 군데의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정밀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나 방역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감시망 밖에서 그것도 예.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모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일본에서는 이미 지역 사회 감염이
일본 정부가 눈치를 못 챈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런 중증의 환자들도 전혀 지금 감시망에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사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는 크루즈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일본 당국이 이걸 보고서 제가 네. 이제 아마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아주 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 당국도 일본 상황이 전혀 지금 이게 지역사회 감염도 있고 크루즈선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검사 결과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이런 등등을 미뤄보건대 우리 보건당국도 일본 상황을 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바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안 돼서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사위분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 사위분이 중국을 다녀오진 않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적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요지의 진술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아직 그렇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방역망이 사실 뚫린 게 아니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게 감시 체계 안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사망자가 이제 그 밖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특히나 이 가나가현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기도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앞두고 일본 걱정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게 만일에 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고 예. 지역 사회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지금의 일본 방역 당국이 하는 이런 조치로 볼 때 예.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대규모로 신속히 확진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이 아직 일본에 도입이 안 됐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선 내에 3,700명도 전부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초기 진단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망을 충분히 잘 가동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사태가 확대된다고 하면은 예. 초기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올림픽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미 뭐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 얘기는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의사도 첫 감염 사례가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예. 해열제 먹으면서 5일가량 그냥 근무를 했다고 하기 예. 때문에 일본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매우 큰 차이가 예. 있는데요. 우리는 2015년도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전염성 감염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예. 준비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재난이라고 해도 이제 주로 지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지 우리와 같은 이런 경험은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역학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로 격리하고 하는 이런 데 대한 확실한 그런 당국의 프로토콜이 확립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일본이 이제 크루즈, 뭐 요코하마 앞에 지금 떠 있는 크루즈 얘기도 좀 해보면 지금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2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게 전체 아주 일부만 지금 검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에 우리 국민 14명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늘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제가 이제 초기에 10명 나왔을 때 네.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계속 늘어날 거다. 네. 그런데 40명 나오고 계속 늘어나는데요. 지금도 고령자들을 먼저 이제 하선을 시키시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이런 조치마저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예. 네. 일단 배 안에서는 지금 하선하는 분들이 아주 건강한 정상의 분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환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하선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금 이 배에 탔었던 모든 분들은 잠정적으로 감염이 됐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처럼 격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14일 동안. 예. 그러면서 다시 확진 검사를 하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아산 진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족으로 돌아가셔야지 배에 내릴 때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예. 내려보낸다. 그러면은 그분이 감염 상태인데 확진이 안 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근데 그러면 거거든요. 고령 탑승자를 우선 하선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예. 이거는 뭐
확진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확인을 안 하고 일단 고령자들을 내리겠다 이런 방침인 건가요?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먼저 하선시키는 거는 맞지만 이분들을 따로 격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감염 여부를 14일 동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배에서 내리게 할 방침이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릴 때는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잠복기라서 음성이었다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양성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실 때는 음성이지만 14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추가 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조치마저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까? 지금 이제 3,700명을 우리의 아산이나 진천처럼 일본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3,700명을 전수조사에 검사를 해야 돼요, 우선은. 그러고 나서 배 안에서 배의 일부분을 완전 소독 방역한 다음에 배 안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확진 환자는 바깥쪽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의심 환자와 완전히 정상인 분들은 나누어서 격리를 해서 14일 동안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배 내에서 다시 추가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시행해야만 이 크루즈선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본토에서는 한 30명 좀 넘는 정도의 감염자인데 이게 왜 저희가 일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 또 일본 우리나라 이웃 국가고 많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이 일어나면 우리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중국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이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 확진자, 특히 후베이성 내에서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아주 크게 늘어가지고 굉장히 좀 충격을 국제사회에 줬는데 지금 중국도 일부에서는 4월 안에 이제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전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선은 중국에서 이 통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통계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은 중국에도 우리처럼 신속 진단 키트처럼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정확성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확실히 감염이 된 것 같은데 검사상으로는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원양이라고 하는 그 의사도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의사로서 내가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계속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가 10배 늘어날 때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니까 임상적으로 확실히 폐렴 증상을 보이거나 해서 감염된 것 같다. 그러면은 검사 결과는 음성이더라도 그 환자를 코로나19의 감염 환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준을 바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키트 검사 말고라도 CT나 엑스레이 상에서 뭔가 소견이 있으면 이제 확진 쪽으로 넘어가서 판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키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부득이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감염된 사람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중에서도 키트로는 음성인데 진단 소견이 있어서 사망한 사람, 또 확진자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불거진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나 방역 당국이 축소 은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국의 투명성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굉장히 며칠 동안 계속 확진자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 28명의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가운데 7명은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가장 이제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저도 요즘 저는 아침에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출근할 때 마스크 쓰는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근데 지금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좀 어느 정도는 벗어도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 짚어주신다면. 공항철도를 이용하신다니까 마스크 쓰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열차는 폐쇄되는 공간이고요. 공결음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또 이제 공항에서 오는 분들은 외국에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다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예. 특히 공기의 흐름이 제한된 밀폐된 공간 이런 곳에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예. 마스크를 쓰시는 등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이런 그렇습니다. 위생 수칙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일본 앞서 이제 얘기해서 감시망 밖에서 나온 첫 사례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로 확대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앞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지금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될 점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방역 당국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평가하기로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는데 우리한테 이제 크게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중국 유학생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가 예,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교육 당국하고 해서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 감염을 막으면서 학교로 들어오는가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태까지 고려하지 않던 일본 변수가 저는 어제부터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생각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할 수 있고 예. 이것이 우리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우리 상황에 향후에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일본 사태도 중국 못지않게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국자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된다. 특히 뭐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처럼 중국 이외에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외부 변수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보수통합열차가 미래통합당이란 새 간판을 달고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선관위가 등록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편 독자 노선 걷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신당 대안으로 쓰겠다는 국민당 당명도 안 된다.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각 당 표정도 지금 제각각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